어느덧 2021년도 마지막 달에 접어들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는데요. 차분하게 지난 11개월을 돌아보고 보다 알찬 내년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스포츠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이번 시즌 중에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국내 최고 모터스포츠 대회 중 하나인 슈퍼레이스도 마무리를 하게 돼서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와 우리 스포츠아의 두 번째 만남을 마무리하는 날이기도 한데요. 저는 잠시 자리를 비우지만 세 번째 만남을 기약하고 있을 테니까요. 저 잊지 말고 지켜봐 주시고요. 우리 수여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슈퍼레이스 시즌 우승자 만나러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네, 국내 최고 카레이싱 대회인 CJ 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삼성화재 6000 클래스 종합 우승을 차지한 김종겸 선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트라스 BX 모터스포츠의 김종겸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슈퍼레이스 마지막 7, 8라운드를 마치고 종합 우승을 확정을 하셨잖아요. 우승하고 샴페인 터트리시는 것도 봤는데 그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뭐 샴페인 터뜨리는 거는 항상 기분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포디엄에 올라갈 때나 종합 우승을 할 때나 이 샴페인은 먹는 게 아니고 뿌리는 거라고 배워가지고 네, 그런가요?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축하도 정말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축하가 가장 기억에 남으셨을까요? 가족한테 받는 축하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축하 인사는 다 뭐 비슷비슷하게 받았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제가 고생하고 힘들었던 거를 아는 가족들이 보내준 인사가 가장 뜻깊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나이트 레이스와 이번 최종전 모두 유관중으로 진행이 됐는데 또 마침 좋은 결과를 낳았잖아요. 팬들의 환호가 좀 힘이 많이 되던가요? 아무래도 이제 작년 시즌부터 무관중으로 진행이 되어 오다가 나이트 레이스하고 마지막 경기에 관중분들이 함께 하면서 그 응원의 그 목소리가 달리면서까지 들릴 정도로 정말 이렇게 응원을 많이 해주셨고 또 SNS 상으로도 이렇게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그 힘을 얻고 챔피언을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때문에 2년 만에 그리드 이벤트를 한 셈인데 오랜만에 하니까 느낌이 어떠셨어요? 2년 만에 그 유관중으로 열린 만큼 관중들 속에서 달리는 거다 보니까 더 멋진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더 치열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선수 입장에서는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조금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기존의 네. 무관중 경기 때보다. 시즌 챔피언이 되셨는데 상금에 각종 수당까지 이제 넉넉하게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올겨울 좀 포근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나요? 바람은 그렇지만 아직 뭐 시합 끝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통장에 찍히는 액수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입금이 안 됐군요. 네. 그럼 혹시 입금된다면 어디에 쓰고 싶으신지 미리 생각해 놓은 데 있으세요? 레이싱 장비들 오. 그거를 바꾸고 싶은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헬멧이 4년, 5년째 쓰고 있어요. 꽤 오래 네네. 쓰신 것 같네요. 그래서 그 헬멧을 바꿀 때가 돼가지고 헬멧을 바꿀 때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보통 헬멧 하나 그럼 얼마 정도 하는지 좀 궁금한데요. 가격이 천차만별인데요. 네. 가장 저렴한 거는 뭐 한 100만 원 100만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고가 F1 선수들이 쓰는 헬멧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700~800만 원 정도 하고요. 네. 거기에 이제 그 헬멧이 원래 처음 나오면 카본 무늬밖에 없어가지고 검정색처럼 보이는데 네. 거기 페인팅을 하게 되면 뭐 헬멧 가격만 뭐 한 1,000만 원이 넘어. 저렇게 지금 뭐 아트라스 네네네네. BX 이렇게 새겨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작년에는 조금 아쉬웠지만 2년 만에 되찾은 종합 우승이었잖아요. 통산 3번째 종합 우승인데 결승선 통과하고는 이제 카메라에 환호성 막 지르는 모습이 포착이 됐더라고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챔피언이라는 그 세 글자가 굉장히 가슴을 뛰게 하고 그리고 이 각 라운드 우승보다 더 값진 이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 챔피언
체커기를 딱 받자마자 되게 울컥하면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함성을 질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달리면서 저희는 무전 통신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무전기에서 다들 뭐 고생했다, 축하한다 하면서 그 주변에서 우와 하는 소리가 엄청 들리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 소리를 듣고 우와 저도 했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8라운드를 앞두고 김종현 선수가요, 최명길 노동기 선수와 이제 동점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치열했던 역대급 우승 경쟁이었는데 압박감도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레이스 역사상 마지막 경기에 챔피언 후보 3명이 동점이었던 경우는 없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그 동점인 상황에서 마지막 경기에 들어가는데 솔직히 저도 사람인지라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저희 팀하고 그리고 저희 항타이어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 부담감을 조금 줄이면서 즐기자라는 생각으로 조금 경기에 임했었던 것 같아요. 그중에서 이제 노동기 선수가 폴 포지션으로 레이스를 시작했고 김종겸 선수는 7번째 순서였잖아요. 그래서 좀 불리했는데 레이스하기 전에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별 생각 없었어요. 네, 그냥 하나하나 치고 올라가야지 그 생각밖에 없었고 제가 챔피언을 하기 위해서는 3명 경쟁자 중에 동기 선수가 저보다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 선수만 추월하자라는 생각으로 출발선에 임했던 것 같아요. 그럼 딱 8번째 랩에서 노동기 선수 제쳤을 때 그때 기분은 어떠셨나요? 됐다. 아, 근데, 됐다. 네, 됐다 이거였는데 이 레이스라는 게 정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다 보니까 네. 차가 고장 날 수도 있고 타이어 펑처가 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세이프티카 상황이 나와서 벌어졌던 간격이 다시 줄어들 수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마지막 랩 마지막 코너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가짐 덕분이었을까요? 김종겸 선수가요, 하나씩 제치면서 정말 순위를 끌어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초반에는 이정우 선수한테 좀 가로막혀서 주춤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비켜주지 이런 마음 좀 들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그렇죠. 저는 이제 급한 상황이었고 빨리빨리 한 대 한 대 추월해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정우 선수한테 막혔을 때는 또 정우 선수가 그 동기 선수랑 같은 팀메이트다 보니까 팀 플레이를 할 거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괜히 제가 또 무리하게 급하게 추월하려고 하다가 차량 간에 컨택이 있거나 네. 뭐 사고라도 나면 아예 그냥 이 기회가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추월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회를 찾느냐고 시간을 좀 오래 끌었던 것 같았어요. 말씀하신 대로 경기 내내 경합이 벌어지면서 트랙을 이탈하는 차량도 꽤 되고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이 많았거든요. 지켜보는 저도 굉장히 조마조마 사고 나면 어쩌나 싶었는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걸 다 피해 가셨어요? 저도 모르게 달리면서 초능력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레이스를 하다 보면 이 저만의 세계에 갑자기 막 빠질 때가 있어요.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뭐 주변의 것들이 뭐 금방 지나가고 또 소리도 너무 크고 하다 보니까 그냥 집중하는데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생각할 시간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고 네. 그냥 앞에 있는 차만 추월해서 올라가자라는 생각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분노의 질주를 하면서 쭉쭉 치고 나갔고 같은 팀의 조항우 선수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하면서 드디어 종합 우승을 달성을 했습니다. 영화 같다고 해도 정말 될 만한 각본 없는 드라마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눈물을 그렇게 흘리셨던 건가요?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 때문에 이 눈물이 났던 건데요. 제가 2020년도 시즌에 마지막 경기 예선전에서 이제 엔진 트러블로 인해서 결승 출발을 거의 맨 끝에서 했어요. 그래서 챔피언 후보에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쉽게 챔피언을 놓쳤어요. 제 기억으로는 한 3점 차이, 3점, 네. 4점 차이로 제가 놓쳤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3점. 그 기억이 정말 이 슬로우 모션처럼 이렇게 딱 지나가고 그걸 다시 되찾기 위해서 올 시즌 저뿐만이 아니고 저희 팀원들, 아트라스 BX 모터스포츠 팀원들과 한국타이어에서 굉장한 노력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감사한 분들 또한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도 모르게 울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김종겸 선수가 4년 동안 무려 3번이나 종합 우승을 달성한 셈인데 지난해 우승을 놓쳤던 게 2018년에 이제 슈퍼 6000 클래스에 데뷔하고 나서 처음으로 우승을 놓친 해가 맞죠. 네네네 맞습니다. 그만큼 정말
아쉬우셨겠어요. 그렇죠. 뭐 슈퍼 6천에서는 제가 2018년도, 19년도 그리고 올해 이렇게 3번을 했지만 슈퍼 6천 클래스뿐만이 아니고 제가 17년도에는 또 GT1 클래스에서 챔피언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슈퍼레이스에 참가하면서 처음으로 이 챔피언을 하지 못했던 해가 2020년도 해였어요. 네. 그래서 그 20년도가 정말 제 기억 속에는 가장 최악의 해가 아닐까 그렇게 남을 것 같아요. 제 기억 속에.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네네네네. 해인가요? 네. 작년에 3년 차이로 1위를 놓쳤으니까 4점만 더 땄더라면 올해까지 해서 4년 연속 우승인데 뭐 이런 생각은 혹시 안 드셨어요? 당연히 했죠. 네, 그 4년 연속이면 우리나라 기록을 세우는 거였었어요. 네. 2년 연속은 타이 기록으로 제가 이렇게 갖고 있지만 3년 연속은 아직까지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작년까지 하고 올해까지 했으면 4년 연속 신기록도 세우면서 또 최다 챔피언 기록도 세우는 거라서 네. 정말 아쉽지만 올해를 시작으로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요. 제가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요. 어디에는 현 슈퍼 6천 클래스의 최강자 이렇게 형용을 해놓은 곳도 있더라고요.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나는 천재 드라이버다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뭐예요? 저는 되게 운이 잘 맞아 떨어진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이 레이스란 게 드라이버 혼자서 이 실력으로만 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뭐 팀과의 팀워크도 맞아야 되고 그리고 뭐 타이어도 굉장히 잘 맞아 떨어져야 되고 정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한꺼번에 잘 어우러져야 그게 성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지난 3년, 4년 동안은 아마 그 운이 잘 맞아 떨어져서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굉장히 천재성을 가진 그런 드라이버라기보다 제 스스로 노력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막 밥 먹을 때 빼고는 이 시뮬레이션을 집에서 계속 연습하고 또 이 차가 기계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이 공학적인 부분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지금 이런 성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